또 우리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단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평면도형의 성질, 중단원 평면도형의 성질 단원의 수학실력 재어보기입니다. 지금 교과서 페이지로는 206, 207, 208쪽 공부를 할 거예요. 206쪽부터 볼까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X 크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네요. 우리 삼각형 에서 어떤 거를 배웠었냐면 갑자기 목이 메이죠?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라는 걸 배웠어요. 이거 우리가 삼각형 할 때 앞으로 도형 다룰 때 자주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기억 못하시면 안 돼요.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요, 이웃하는 거. 얘가 이웃하는 거거든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아요. 자, 내각, 외각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삼각형에서의 내각은 얘네들이겠죠. 그죠?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 바깥쪽에 있는 각을 외각, 그리고 내각과 외각을 합쳐서는 180도가 된다는 거.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자세한 개념 설명은 이제 문제 풀이라서 못 해드리고요. 반드시 이거 개념 이해하셔야 되고 외워야 될 건 외워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안 돼 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고 흔들리는 거 있다, 그러면은 교과서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꼭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뭐 문제집이나 참고서나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x는요 85 더하기 4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더하면 125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한 외곽이 여기 120도잖아요. 그래서 한 외곽의 크기는요. 얘가 이웃한 나이고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아요. 그럼 x 더하기 35도가 되겠죠.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뭐가 돼요? x 된 1차 방정식. 그래서 x는요. 35 살짝 이항하시면 120도 빼기 35도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85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우리 1차 방정식 계속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 푸는 방법. 1차 방정식 계산이 조금 부정확하다, 오답이 많다,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지고 있는 뭐 문제집이든 교과서든 1차 방정식 문제들은 싹 다 모아서 다시 한번 꼭 연습을 해봐 주세요. 중요합니다. 2번.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여기가 막곡지각이라서 각의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 두 각의 크기가 같을 거고, 그럼 여기 각의 크기 합이랑 여기 각의 크기 합이 같겠죠? 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예요. 180도에서 똑같은 체크각만큼 빼고 남은 아이들끼리 또 같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적을게요. x 더하기 35도는요. 60도 더하기 40도랑 같은 거죠. 그럼 x 더하기 35도는요. 10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살짝 이항을 해주시면 x는 100도 빼기 35도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65도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우리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360도인 거. 그죠? 360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x를 구해주시려면 나머지 이제 세 내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360도에서 빼줄 거예요. 얘네를 더한 거. 120도 더하기 85도 더하기 50도 한 거를 빼주실 거예요. 그게 각 x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360도 빼기 요거 계산해 볼게요. 얘네들이 더하면은 135도가 되겠죠. 120도에서 135도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은 255도가 되나요? 그죠? 그럼 360도에서 255도를 빼면 105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답은 105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지금 얘가 몇 각형인지 먼저 확인할게요. 여기 90도예요. 각 하나 90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단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N각형, 다각형의 즉 N각형이라고 할까요?
n은 3부터 정수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내각 크기 합 구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고 계실까요? 이때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도형에 대해서 도형의 각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삼각형 세 내각 크기 합이 180도인 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이용할 겁니다. 어떻게요?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한 꼭지점을 잡아요. 그럼 이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을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삼각형 세 내각 크기 합이 몇 도예요? 180도. 그럼 여기 더한 거 180도. 그죠? 여기 더한 거 180도. 여기 더한 거 180도. 여기 더한 거 180도. 결국엔 이 육각형이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를 몇 개 모아놓은? 하나, 둘, 셋, 네 개 모아놓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형의 모든 내각의 크기 합은 180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방법으로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만약 이게 공식을 배우셨을 거예요. 공식을. 예를 들어 n각형의 크기의 합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n 빼기 2개 이렇게 되거든요. n 빼기 2개. 이게 180도가 n 빼기 2개 모여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공식이 안 떠오른다. 그럼 방법은 친구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럼 그리세요. 팔각형의 내각 크기 합을 구하라고 한다. 그럼 대충 팔각형 그린 다음에 삼각형에서 삼각형 몇 개 모여 있구나. 그럼 180 곱하기해서 그 삼각형의 개수만큼 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 뭐 하려고 했지? 여기서 뺄 거에 180 곱하기 4 한 거에서 빼봅시다. 나머지 각의 크기. x 말고 나머지 각은 다 주어져 있거든요. 다 더해볼게요. 125도 더하기 130도 더하기 140도 더하기 120도. 까먹지 말고 여기 90도도 더해주세요. 180 곱하기 4 하면은 720도가 나올 거고요. 얘네들 다 더해볼게요. 더하실 때 앞에서부터 순차 계산 하셔도 되고요. 혹은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1학기 과정 중에서 덧셈에 대한 교환 결합 법칙을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본인 스타일에 맞게 편하게 가시는 것도 중요해요. 알겠죠? 기억 배운 거 써먹어야지. 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좀 계산이 좀 편할라나? 이렇게 두 개 더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얘는 255도.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6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90도는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350도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255에서 350도를 더해볼게요. 55 더하기 50은 105잖아요. 그죠? 105에다가 200 더하기 300 하면 500이고요. 그죠?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605도죠. 605도. 뺄 거예요. 그러면 720에서 605도를 빼주시면 5, 그 다음에 1 내려오고 1. 그래서 115도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각 X가.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곽의 크기가 40도인 정다각형의 이름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갑시다. 자, 정다각형이 뭐예요? 정다각형은요, 정말 중요해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다각형이에요. 그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정다각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좀 특이한 아이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얘가 정삼각형.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무조건 정삼각형이 돼요. 근데 정사각형부터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만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다각형의 이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삼각형 빼고는 나머지 정다각형 친구들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 그 두 가지 조건이 뭔데요? 그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외곽의 크기도 같겠죠. 그치? 맞아요? 그럼 우리 외곽의 크기의 합은 어떤 도형이든 어떤 다각형이든 간에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always 무슨 일이 있어도 360도가 된다고 했었어요. 정말 쉽다 그랬었죠. 맞아요? 내각형이라고 할 뻔. 내각의 크기의 합은 우리 아까 요거 문제 풀었던 것처럼 푸시면 되는데 외곽의 크기의 합은 정말 쉬워요. 항상 360도니까. 그러면 정다각형, 어쨌든 다각형이니까 이 정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도 360도가 됐을 거고요. 그죠? 얘를 n각형이라고 합시다. 그걸 n개로 나눴을 때 그 값이 40도란 소리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외곽이 다 크게 같을 거니까. 그래서 n개 외곽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때 여기 n이랑 40도랑 자리 체인지 가능해요. 오케이? 그럼 n은요. 40도 분의 360도니까 약분되죠. 얘는 4, 9, 36이니까 9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n은 9가 되니까 따라서 이 정다각형의 이름은 정구각형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의 합이 900도인 다각형의 이름을 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그러면은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 일단 외곽의 크기 하면 항상 360도가 된다고 했었고요. 그죠? 내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 떠올려주세요. 어떻게 180도가 그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느냐, n 빼기 2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맞아요? n 빼기 2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공식은 외워주시는 게 좋고 얘는 조금 그리기가 뭐였는데 n을 모르니까 아까 요 문제처럼 대충이라도 도형을 그릴 수가 힘든 그런 문제긴 하네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더했을 때 그 값이 900이 된대요. 그럼 갑자기 뭐가 돼요? n에 대한 방정식, 1차 방정식. 그쵸? 얘를 180을 먼저 저기를 분배를 해주셔도 되고요. 360도를 먼저 이항을 해주셔도 돼요. 이게 방정식이 여러분 계속 이제 연습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풀리겠구나 라는 게 감이 와요. 그쵸? 감이 와요. 감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나? 그럼 900에서 360도를 빼주시면 0, 여기는 11이 오지롱, 여기는 8이 남지롱, 10에서 6을 빼면 4지롱, 8에서 3을 빼면 5지롱, 540. 여기서 180도를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지금 선생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양변에 180도로 나눠야지 이게 보여. 야단.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분자가 n 빼기 2만 남고요. 얘는 180 곱하기 3 하면 540이 되거든요. 그럼 3 이렇게 나오고 180 곱하기 3 하면 540이 나오니까 그럼 얘를 살짝 이항을 하면 따라서 n은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구하는 거. 다각형 이름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오각형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6번. 볼집 모양 같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정육각형 2개와 정오각형 1개가 한 꼭지점에서 만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360도에서 요만큼의 각과 요만큼의 각 어차피 같을 거잖아요. 똑같은 합동인 정육각형이니까 여기 각이랑 여기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빼면은 x도가 나오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치? 나만 떠오른 거 아니죠? 여러분도 같이 떠오른 거죠? 그죠? 떠올랐을 거예요. 잠깐 확대를 해드릴게요. 떠올랐을 텐데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선생님 이제 다각형 각의 크기 구할 때는 내각의 크기 구할 때도 선생님 외곽을 이용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풀이 한번 하는 거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다각형의 각의 크기 합은 다각형의 그냥 각이 아니라 외곽의 크기 합은 항상 360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외곽 지금 이 육각형의
육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해주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360도에서 육각형이니까 6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외곽의 크기가 60도. 그럼 이때 내각의 크기는요 120도가 돼요. 왜? 한 외곽과 한 내각을 합해서 항상 180도가 돼야 되니까. 180도에서 60도를 빼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120도, 여기도 120도. 이렇게 하면 굳이 얘를 180 곱하기 4 해가지고 6을 나누는 것보다 차라리 이 계산이 더 쉽지 않나요? 더 빨리 가는 느낌 안 들어요? 물론 이게 더 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제풀이 취향을 늘 존중합니다. 정말 엉뚱한 방향이거나 좀 아닌 방향, 돌아가는 방향, 너무 돌아가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문제풀이 방법을 늘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요, 문제풀이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저렇게 생각도 하고. 사족이 길었네요. 자, 얘도 한번 요 가게의 크기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360도에서 얘가 정오각형이니까 이 정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요. 여기서 5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가 되나? 여기가 5, 7, 35, 5, 20 이렇게 되니까 한 외곽의 크기가 72도고요. 그럼 한 내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72도 빼면 되잖아. 8, 여기는 0, 108도네. 여기 108도. 그럼 게임 끝났어. 그러면 360도에서 120도 더하기 120도 더하기 180도 한 거를 108도 한 거를 큰일 날 뻔했네. 108도 한 거를 빼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갑시다. 그럼 360. 요거 더하면 240. 그죠? 240에서 108을 더하면 8, 4,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300에 300 빼면 0이니까 60에서 48을 빼면 12 이렇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12도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7번 문제 가볼까요? 7번 문제 봐주시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8개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보십시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공식 기억나세요? N각형이라고 할게요. 어떤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요. 일단 자기 자신 하나 빼고요. 양옆에 두 친구 2개 빼고요. 그럼 합해서 3개 빼는 거죠. 그래서 3개 빼주고 나머지 아이들한테는 다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8개라면 그럼 식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만 살짝 이항을 해주시면 n은 얼마가 돼요? 11. 8 더하기 3이니까. 그래서 얘는 11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곽의 크기의 비가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의 비가 5대 1인 정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정다각형의 정체부터 구할게요. 자, 한 외곽과 한 외곽을 더했을 때 항상 180도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를 배분하시면 돼요. 나 외곽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180 곱하기 비를 배분 기억나시죠? 6학년 2학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6등분 한 것 중에 한글만큼 가져간 거. 그럼 6, 1은 6, 6, 3, 18. 그럼 30도가 되겠죠. 그럼 한 외곽의 크기가 30도인 정다각형을 구해봅시다. 일단 외곽의 크기 합은 360도인데 거기서 N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N각형이라고 두면 N으로 나눴을 때 그게 30도래요.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N은 30도 분의 360도 약분할게요. 얘는 00 없애주고 3, 1은 3, 3, 2, 1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1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정체가 뭐예요? 정 12각형. 숫자로 이렇게 12 쓰지 마시고 한글로 이쁘게 적어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12각형이 되는 건데 그럼 12각형, 정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그럼 12에서 나 자신, 이 한 꼭지점에서 나 자신, 양옆에 두 친구 3개 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요? 9. 그래서 9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뭐예요? 어떤 도형이에요? 원이죠. 그죠? 원. 원에 관련된 용어는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원의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한다라는 말을 배웠으면 그러니까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비례한다라는 말은 정비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30도일 때 호가 3cm였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90도인 거 보이시죠? 90도일 땐 호가 얼마일까요? 호가 x래요. 그럼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우리 비례식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비례식 푸실 때는요. 비례식의 성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걸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전항끼리 3배니까 후항끼리도 3배가 되겠네. 요걸 이용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3 곱하기 3,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보세요. x도일 때 2파이였어요. 근데 80도일 때 4파이래요. 이거 쓰실 때 전항이 각도로 썼으면 후항은 요거. 후항은 호의 길이로 썼잖아요. 여기도 앞에 각도, 뒤에 호의 길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간혹 이제 바꿔놓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라는 걸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전항끼리, 거꾸로 해볼까요? 이렇게 나누기 2가 되잖아. 그럼 이거, 전항끼리도 여기서 나누기 2. 얘 결과랑 똑같다. 그럼 x는 80 나누기 2한 거랑 똑같네요. 그럼 얼마요? 40. 그래서 x는 40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비례식은 6학년 때 나오니까 혹시 까먹은 친구들은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주 나와요, 앞으로.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봐주시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예를 볼게요. 호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죠. 이 호의 길이 같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이 전체 원의 둘레 길이의 일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비례 배분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전체 호의 길이가 얼마냐면 2파이 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r의 역할하는 친구가 10이고 곱하기 360, 이 원의 둘레 길이를 360 등분한 것 중에서 얼마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30만큼 가져가는 거랑 똑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10 약분되고 3일은 3, 3일은 3, 3이 6, 12 약분이 되고요. 그죠? 그럼 뭐가 남아요? 여기 2파이밖에 안 남네. 그래서 1번의 답은 2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넓이도 구해야 되는구나. 호의 길이 2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버전이 뭐냐면 첫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원이란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버전이 있었고요.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의 버전이 있어요. 선생님 두 가지 버전 다 한번 써볼게요. 원의 중심각의 원이란다. 자꾸 원이래. 그럼 부채꼴이잖아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는요. 원의 넓이에서 또 비례 배분해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했었어요. 그럼 전체 원의 넓이 이 전체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12의 제곱 반지름 길이가 10이니까요. 거기에다가 360 등분 한 것 중에 30만큼 가져가는 게 이제 넓이가 된다고 했었어요. 부채꼴의 넓이가.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파이 곱하기 12의 제곱은 144거든요. 곱하기 요것도 약분할게요. 약분을 해볼게요. 약분하고 아까 12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1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 약분돼요. 이렇게 12로 약분돼서 답은 12파이.
그래서 지금 호의 길이는 2파이, 넓이는 12파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혹은 선생님이 이제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원이 아니라 부채꼴이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버전이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0이고요. 그때 호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된다고 아까 구했으니까 그거 재활용하시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결국 뭐가 나와? 12파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뭐 어떻게 구하시든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를 봐주시면 지금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할게요. 이 호의 길이는 조심하세요. 원의 둘레 길이에서 비례 배분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니까 2파이 곱하기 r 역할하는 18 곱하기 전체 360등분 나눈 것 중에서 135만큼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비례 배분까지. 자, 여기서 이제 약분 8위를 한번 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할까요? 얘는 이제 5로 약분되네. 5일은 5, 그 다음에 5일은 5래. 5, 7, 35인데, 그죠? 5, 7, 35, 5, 20. 그 다음에 5, 20, 5, 7, 35. 또 3으로 약분되네요. 얘는 3, 2, 6, 3, 4, 12. 그 다음에 3, 9, 27. 또 3으로 약분되네요. 3, 8, 24. 3, 3, 9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8일은 8, 8일은 8 이렇게 약분이 되고. 결국 뭐가 남았어요? 2파이랑 3이, 분자의 2파이랑 3이 남은 거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6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6파이. 단위는, 길이는 센티미터예요. 그 센티미터예요. 아까도 센티미터 적을걸.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구할 것이냐. 넓이를 구해볼게요. 넓이를 우리가 이거 호의 길이가 6파이라는 걸 아니까 이 두 번째 버전, 이 버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그리고 호의 길이. 그럼 간단해졌죠? 2일은 2, 4, 8, 4, 6, 24. 그래서 얘는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아까도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호의 길이는 6파이 센티미터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4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은 반원 5에서 지금 A씨랑 여기 A씨랑 그리고 OD가 서로 평행하고 있어요. 평행하다는 표시를 뭐 이렇게 화살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를 표기를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래요. 그리고 여기 호의 길이가 파이도래요. 다음을 구하라고 하네요. 갑시다. 호 지금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일단 호 AC 요 호 AC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호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정보 반지름이랑 중심각이 필요해요. 그죠?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 즉 원의 둘레 길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을 곱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중심각을 우리가 알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요만큼이 중심각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평행이라는 조건을 왜 줬을까요? 평행이라는 조건. 자, 우리 앞에 단원 도형의 기초 배우면서 평행선 하면은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려 달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게? 평행선에서의 억각과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거였어요. 이게 문제 쓰든 안 쓰든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려 주세요. 근데 그리고 여기선 쓸 거예요. 지금 얘가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가 ACO랑 그리고 COD랑 여기가 서로 억각관계에 있는데 각의 크기 같잖아요. 그럼 여기 각의 크기 같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평행일 때의 지금 보시면 볼게요. 잠깐만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요만큼 AOD는 180도 평각에서 30도를 빼면 몇 도가 되겠어요? 잠깐만. 이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미안. 갑자기 평각을 가져왔지? 지금 보시면 OC랑 OA랑 길이가 어때요? 같은 원의 반지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길이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맞아요? 이렇게 같을 거고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은요. 여기 각이랑 여기 이렇게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나중에 2학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긴 할 거예요. 여기 가게 크기가 같다 할 텐데 우리가 여기 밑가게 가게 크기 같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이 삼각형 OCA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이제 뭐 보일 거고요. 밑에 가게 크기가 같다는 거 보일 거고요. 그럼 지금 보시면 가게 크기 같은 게 여기 가게 크기가 같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 가게 크기가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삼각형 했을 때 뭘 배웠냐면 얘가 외곽,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가 외곽이잖아요. 삼각형 CAO의 외곽이잖아요. 그지? 맞아요? 그럼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랑 같아요. 선생님 여기를 임의로 X라고 할게요. 임의로. 오케이? 임의로 X라고 하고 여기도 X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보시면 여기 더 해주시면 이 X는 X 더하기 30이랑 같겠죠. 맞아요? 요게 외곽이 되는 거고, 이 외곽의 크기는 얘가 이웃하는 거거든요. 이웃하는 거 말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그걸로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 푸는 거죠. 살짝이야. 그럼 X는 30도. 그래서 요만큼 가격 크기가 3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30도면 여기는 몇 도가, 우리가 결국 얘 구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도예요? 180도에서 60도를 뺀 120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시다. 그러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잠깐 지울게요.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반지름이 안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얻어야 될 정보 여기 일단 120도라는 거 구했고요. 반지름이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반지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어떻게? 혼자 주어진 조건으로. 여기가 30도일 때 파이잖아요. 그죠? 30도일 때 파이잖아요. 자, 우리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에다가 그 다음에 360분의 중심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각 30도 바로 넣을게요. 그랬더니 그게 파이가 나왔더래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R에 해당하는 이 친구를 구하시면 돼요. 파이 양변에 나눠주셔서 날려버리시고요. 얘도 약분이 되죠. 1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1은 2, 2, 6, 12 이렇게 될 거고요. 결국에 이제 6분의 R이 얘는 다 우변이 약분이 돼가지고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해주시면 R은 얼마가 되겠어? 6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된다는 것까지 구했어요. 자, 이제 호 AC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2분의 1이래요. 넓이 구할 뻔? 부채꼴의 넓이 구할 뻔? 얘는 2파이야. 2파이 곱하기 R의 역할을 하는 친구 6이고요. 그때 중심각의 크기가 360분.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날리시고 이렇게 3분의 1이네요. 얘는 약분하니까 3분의 1. 3일은 3, 3이 6. 그래서 2는 4파이. 그래서 호 AC의 길이는 4파이 cm라고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반원 5의 반지름의 길이. 아까 구했네요. 6. 그 다음에 센티미터 붙여주시면 되고요. 부채꼴 B 어디 갔니? BOD.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는 거죠. 그죠? 중심각 크기 버전도 있고 호의 길이 버전이 있는데 계산은 호의 길이 버전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호의 길이 버전으로 가시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인데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6 그리고 호의 길이 얼마니? 파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3파이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3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넓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도 버전을 풀 수 있어요. 비례관계 이용해 주셔가지고 비례관계 이용해 주셔서 반지름을 몰라도 푸실 수는 있네. 그죠? 반지름 이렇게 알아서 푸셔도 되고요.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혹은 지금 이 30도가 딱 4배하면 120도잖아요. 그지? 그죠? 그래서 비례관계를 이용해 주셔가지고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걸 이용해 주셔가지고 30도일 때 파이 였으면 120도일 때는 얼마일까요? 뭐 이렇게 x라고 두시고 푸셔도 똑같이 4파이가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곱하기 4 했으니까 호환 길이도 곱하기 4 해가지고 4파이가 된다고 하셔도 돼요. 얼풀이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12번 문제를 봐주시면요. 1번 볼게요. 부채꼴과 호로 구성된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와 넓이 구해볼게요. 이런 문제. 재밌죠? 나만 재밌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이 전체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뻥 뚫린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는 방법으로 하면은 나머지 부분이 넓이가 되겠네요. 그죠? 둘레까지 구해야 되는 둘레가 될 둘레는 어떻게 구하냐면 넓이는 이렇게 구할 거고요. 전체 이 파란색 부채꼴에서 주황색 부채꼴을 빼는 방법으로. 그럼 둘레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둘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깔 할까? 요만큼의 호의 길이와 요만큼의 호의 길이에다가 요만큼 길이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둘레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둘레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 길이는 같을 거잖아요. 얼마요? 여기도 4, 여기도 4. 그래서 4 더하기 4는 8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만큼의 호의 길이는 지금 여기 반지름이랑 저기 나와 있죠. 중심각. 그래서 2파이 곱하기 R 역할 4 하는 거. 그리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요만큼의 호의 길이는 요만큼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그럼 2파이 곱하기 8. 그 다음에 곱하기 360분의 45. 계산은 순차 계산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좀 배웠던 계산 법칙들을 좀 이용해 써먹어 봅시다. 뒤에 이 친구 한번 봐보실게요. 이 친구 봐보시면 지금 2파이 더하기를 기준으로 2파이 그리고 얘랑 360분의 45가 같잖아요. 그럼 분배 법칙 전으로 돌릴 수가 이게 분배가 된 친구거든요. 그럼 분배하기 전으로 돌릴 수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2파이 곱하기 360분의 45가 약분 될 거? 8분의 1 되나?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 4만 남았죠. 더하기 숫자 계산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8이 남았죠. 갑니다. 그러면 8 더하기 약분할까요? 얘는 약분을 해주시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얘는 4 더하기 8은 12잖아요. 그죠? 얘도 이렇게 약분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얘는 8 더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8 더하기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레 길이는 8 더하기 3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공간이 없지? 자, 넓이는 아까 이거 파란색 이 부채꼴의 넓이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얘는 이제 중심각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중심각 버전으로. 그러면 지금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여기 반지름 8이니까 8864 곱하기 360분의 45인데 약분하면 8분의 1이에요. 오케이? 바로 8분의 1 이렇게 할게요. 거기서 뺄 거예요. 주황색 부분을 뺄 거예요. 지금 주황색 여기 요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뺄 거예요. 그러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 얘는 4, 4, 16 곱하기 똑같이 8분의 1. 왜냐면 360분의 45 약분하면 8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얘도 지금 분배 법칙이 된 친구거든요. 지금 파이랑 8분의 1, 파이랑 8분의 1 된 친구라서 묶어내셔도 되고요. 얘는 굳이 안 묶어도 계산은 쉽게 보이네. 8일은 8, 64. 그래서 8, 파이 빼기 8일은 8, 8이 16, 2파이. 8파이 빼기 2파이는 얼마예요? 6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6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 먼저 구해볼게요. 둘레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둘레는 지금 이렇게 요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하실 건데 사실 요 길이랑 요 호의 길이랑 요 호의 길이가 같다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치? 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10인 10인 원에서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90도 1대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고 요 부분도 같겠죠.
요 부분도 반지름이 10인 원에서 중심각 크기가 90도인 호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요 하나의 호의 길이만 구하셔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레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둘레는 2파이 r 2파이 곱하기 10 그죠? 곱하기 360분의 90인데 약분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4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끝이네.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바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2는 4, 2는 2 이렇게 되고 또 1은 2, 2는 2. 그래서 지금 파이랑 파이 곱하기 10만 남았으니까 10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넓이 구해볼게요.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아이디어 한번 접근해볼까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는 보조선을 그을 겁니다. 어떻게 보조선을 그을 거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이죠.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볼 거예요. 약간 나뭇잎 모양 됐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부분의 넓이랑 이 반등의 넓이랑 여기 반등의 넓이가 어떨 것 같아요? 같다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같아요. 그래서 이 연두색, 이 이파리 반쪽짜리 이 연두색의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이 주황색 부분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이 연두색 부분을 구하는 게 관건인데, 그럼 연두색 부분은 어떻게 구해요? 지금 보세요. 요렇게. 부채꼴 보이시죠? 지금 반지름이 10cm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요만큼의 부채꼴의 넓이에서 잠깐만 색깔을 뭘 하지? 고민되네.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만큼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연두색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넓이 구할게요. 글씨 또 이상하게 쓰죠. 그러면 이제 부채꼴. 지금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파이 r 제곱. 지금 r이 10이니까 10을 제곱해주시면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360분의 90을 곱해주셔야 되는데 약분하면 4분의 1이 돼요. 그죠? 거기다 뺄 거예요. 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얘를 밑변, 얘를 높이. 그래서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갑니다. 얘는 4일은 4, 약분하면 25 되니까 25파이. 빼기 얘는 약분되니까 5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5파이 빼기 50cm, 아니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미안.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것만 구하고 넘어갈 뻔했네. 미안해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그럼 해주시면 2를 이렇게 분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분배 법칙 배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50파이 빼기 10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3번. 마지막 문제지롱.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가게에서 원기둥 모양의 음료수 캔 3개를 오른쪽 그림같이 접착 테이프로 묶어서 팔려고 한대요. 그럼 음료수 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일 때 필요한 접착 테이프의 길이.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 이게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선생님 살짝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얘도 보조선이 필요해요. 보조선은 어떻게 그어줄 거냐면 이 원의 중심. 그래서 여기에 수직으로 내릴 거예요. 여기에서도 수직으로 내릴 거예요. 다 수직으로 끌 거예요. 좀 이상한데? 끌 거예요. 짠짠. 여기도 수직으로 내릴 거 없고 끌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봐봐. 잘 봐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지금 여기 커브 도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랑 이렇게 커브 도는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커브 도는 요 부분.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이 부분을 딱 떼가지고 얘네들끼리 딱 붙이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딱 이 부분만 딱 떼내가지고 딱 붙이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원이 됩니다.
어떤 원이 되냐면 이 원이 돼요. 요 원이 돼요. 즉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의 둘레 길이가 돼요. 이 커브 얘네들 합쳐놓은 거. 그래서 요 부분이랑 더할 거예요. 어느 부분을 더해 주실 거냐면 요 부분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요 부분 어떻게 구해요? 봐봐.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은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직사각형이죠. 그죠? 직사각형의 성질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울 거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잖아요. 그치?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3 더하기 3, 6이래요. 그럼 여기도 6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6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 돈 요 부분이랑 이 핑크색 요 직선 거리를 더해 주실 겁니다. 그럼 게임 끝나요. 갑시다. 그러면은 이 연두색 커브를 다 더하면 요 원의 둘레 길이랑 똑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얘가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레 길이가 2파이 r 그러면 3이 6파이 곱하기 3이 6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지? 맞아요? 거기에다가 여기 핑크색 하나, 둘, 셋, 6, 3, 18이니까 18. 금방 끝나네. 센티미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궁금할 수 있겠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도저히 이 연두색 커브가 딱 만나서 합쳐졌을 때 왜 원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네.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90도를 선생님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어서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 각도를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여기 90도예요. 그 요만큼의 각도는 몇 도가 되냐면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생겼는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 것 같아요? 정삼각형.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 아까 666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삼각형의 한 내각 크기 몇 도예요? 60도, 여기가 60도가 돼요. 그럼 360도에서 90도, 60도, 90도를 더한 걸 빼면은 몇 도가 나와요? 120도가 나와요. 그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 구해주시면 또 120도. 여기 구해주시면 120도. 지금 얘네들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호잖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호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120도 더하면 얼마예요? 360도. 그래서 이 연두색 부분, 커브 도는 부분을 뚝 떼가지고 뚝 붙이면 뭐가 되느냐? 하나의 원의 둘레 길이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